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화 TV입니다. 이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이제 양대 산맥을 이뤘다고 할까요? 이렇게 전환기를 위주로 한 이제 지방의 청년들을 위주로 한 이 세력이 대거적으로 이렇게 지금 모이는 가운데 이 광화문과 또 뭐 여의도파 이렇게 양쪽으로 나눴다 뭐 이런 이제 말들이 이렇게 분열을 더 조장시키려고 하는 이 세력들의 말을 그런 언론들의 말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항상 궁금해 왔던 왜 전한길 씨는 선생은 왜 전광훈 목사의 이 거리를 두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마침내 뭐 신앙도 갖고 또 뭐 아들도 좋게 이야기하고 전 목사와 이리 거리를 둘 아무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그러므로 해서 전 목사가 그동안에 털을 닦아놓고 이루어 놓았던 정말 엄청난 그 수고와 그 고생을 정말 참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많은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가 이 광화문 오라는데 오라는 정광훈 목사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를 이제 밝힌 말이 있습니다. 뉴스 1 TV에 나와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소상하게 좀 밝힌 편이 있는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이나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말을 자, 여기에 이제 서울신문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연봉 60억이 되는 나는 뭐습니다. 광화문으로 오라는 정광훈 요청을 거절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면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1TV에 나와가지고 60억을 일타 강사로 이렇게 받고 있는 사람이 인기 있던 존경받는 사람이 왜 욕먹어가면서 이렇게 나왔냐. 오죽 답답하면은 이 돈도 못 벌 수도 있는데 나섰겠냐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헤게모니가 바뀔 때마다 굉장히 전쟁 등 큰 위기가 닥친다면서 이 비상경험 계엄 가운데서 이렇게 대통령, 국무총리 다 탄핵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추락할지 모른다 해서 이렇게 뭐 이제 그리고 사법부와 재판소에도 더불어민주당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히틀러나 나치당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은 이런 위험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요. 골프나 치고 여행한다면은 먼 훗날에 비겁했다. 그래서 2030 제자들이 이 비참한 이런 대한민국에 살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보수 집회 참여 결심을 했다. 뭐 이렇게 서론으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 여기에 이제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요. 이 이야기인데요. 전 시인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광화문파와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의 개신교 단체 세이버 코리아의 여의도파로 분열됐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 이거 이제 물었더니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가 한 배에서 자식이 나와도 아이들이 성격이 다 다르지 않냐. 하지만 파라고 말할 수는 없고 모두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라는 목표에서는 하나다. 예.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가 저한테도 광화문에 와달라고 벌써 두 번이나 전화를 했다면서요. 지난 5년간 광화문에서 태극기 성조기 들고 보수 집회해 주어서 그 동력을 받아서 제가 전국 돌아다니며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전 씨는 광화문에 와달라는 전 목사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요. 제가 거길 가는 순간 반대 세력이 저와 전 목사와 같이 엮을 것이고 그러면 진영 전체가 약화된다면서 우리는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나뉘어 있는 것이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1절 서울에서 진행되는 반대 집회에는 자기 신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정말 동력을 받아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면서요. 동력을 내가 받아가지고 전 목사님의 강화문 동력을 받아서 이렇게 전국을 다닐 수 있게 된 거 감사하다고 하면서요. 거기를 가는 순간에 이렇게 반대 세력의 저와 전 목사와 같이 엮을 것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 목사님이 한 번을 간단히 언급을 엮일 것을 걱정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가 약화된다. 자 여기서 제가 해설을 조금 한번 반론을이랄까요 조금 논평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런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요. 분명히 손현보 목사가 그 전에 그러니까 이 강화문 세이브 코리아 운동하기 전에 출발하면서 그 전에 이제 12.7 때 그때 했던 말이 많은 목사들이 전 목사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이 할 수가 없다. 자 이런 말을 하면서 또 거기다가 욕설까지 이제 연속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걸 다 아실 텐데요. 자, 이런 것이 이제 그 모든 손현보 목사의 입에서 나왔던 것이 분명히 전달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맥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자, 요 말은 또 이제 처음 서울 집회를 첫 할 때 펜앤마이크에 나와가지고 그 이대연 어나운서가 염려하면서 아니 강화문 집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분열이라는 말 듣지 않겠습니까? 분열이 아니고 분리가 아니고 확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전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런 것은요 지금 이제 한 달, 두 달이 되도록 이 전한길 씨가 이렇게 그쪽에만 계속 여기 있던 뭐 활동을 하던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대거가고 또 전한길 씨가 이제 폭발력을 일으키면서 그쪽만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물론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강훈 목사님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등을 돌리고 또 이제 좀 그 반대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동조하고 싶지 않는 이것은 특히 정치계가 첫째고 둘째는 언론입니다. 셋째는 이제 교계들도 그런 좀 이런 이 등을 쥐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있죠. 분명합니다. 그러나 손현보 목사의 말이 전한길 선생께 이게 전달이 이제 돼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데 전강훈 목사는 외롭지만은 정교 분리를 깨뜨리고 이 정치의 기독교가 예수함과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같이 가야 된다 해가지고 27년 정도 27년이 됐죠. 그렇게 지금 엄청난 수고와 고생과 눈물 추우나 더우나 이렇게 해오다가 이번 문재인 대통령 때에 너무도 이제 주사파 세력이 발호를 하고 하는 바람에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감옥을 3번이나 가면서 자 7년 동안 저도 여기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몸소 느낀 것이지요. 그렇게 해왔는데 이 고생 투쟁으로 과거에는요 여러 강화문의 세력들 그 제야의 세력들을 해가지고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평정을 했어요.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고생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조국 사태로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이
문 대통령의 말기에 이렇게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아주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가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나라가 이게 나라냐 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운동장을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전한길 선생은 강사하느라고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체험하지를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40 지금 5세라고 하는데 기독교적인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개인 영달을 위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정강훈 목사는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정치에 들어가서 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를 바꿀 수 없다. 그것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탄핵 시국에도 이렇게 이 기울어진 운동장 분명히 그때 당시에 탄핵을 계엄을 발표를 했을 때 다 이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강훈 목사가 분연히 일어나서 광화문에 사람들을 모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들을 일으키고 전체에 지금 오늘날까지 이 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을 이렇게 이 견인했던 그 바닥에서 그 추운 데서 견인했던 사람이 물론 신혜식이라든 사람이나 전 목사님이나 욕설을 좀 해가면서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태산의 하나의 지푸라기밖에 안 됩니다. 이 큰 문제를 두고 볼 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화문 광장 보수 우파 세력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이렇게 고생을 해왔고 역사가 있는데 전한길 선생은 옆으로 가면은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엮이게 되어가지고 반대 세력이 욕을 할 것이다. 약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의분이 있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젊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도의적으로 고생했던 사람에 대해서 선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말대로 정말 그 고생해놨던 그 터전 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을 감사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 경찰, 공수처, 헌법재판소, 자익 세력이 얼마나 지금 많이 요소에 들어있고 나라가 기울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의 세력이 여러분 이 세력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전한길 씨 한 사람 가지고는요. 또 전 목사님 한 사람 가지고는요. 이게 중과부적입니다. 이런 때에 합쳐도 될까 말까요? 아니 이거를요. 꼭 합쳐갖고 하라는 것보다도 연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 지방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서로를 높여주고 왜 근처 오지도 않고 전화를 하지도 않고 전화를 하도록 가만히 있느냐고요. 이 전한길 씨의 하나의 큰 약점이 정의의 사나이가 아직 아니다. 그리고 도의적으로 길을 닦아놓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전한길 씨의 다 잘하고 박수도 치고 하지만은 전한길 씨의 문제가 거기에 과거에 김대중과 그리고 노무현에 존경한다. 예. 이런 그쪽으로 편향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또 돌아온 것은 좋지만은 그리고 5.18 헌법에 넣겠다. 찬성을 한다.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위험도 안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전 목사님이 진정한 이번에 3.1절에 같이 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자유우파라고는 할 수가 곤란하다. 야, 전 목사님은 진짜 대단한 정말 그렇다고 이렇게 짓밟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아주 정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예, 전 목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 사고하는 거, 생각하는 거, 참는 거, 그리고 말 수위를 맞추는 거요. 정말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같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세력을 이길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요, 내막에 들어가면은 거의 이 탄핵이 인용이 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삼환 목사라든지 제가 방금 올린 대로 김삼환 목사와 이영훈 목사 같은 이런 분들은 다 그 어떤 정보가 있지 않겠어요? 벌써 선을 긋고 있어요. 이런 때 전 목사님과 전강훈 목사와 이 전한길 씨가 힘을 합쳐가지고 또 손현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만큼은 한 번에 같이 모여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